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을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했는데 더 깊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클래스에 관련된 그 내용들, 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퀴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다 진행을 못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의를 듣는 거랑 실전이랑 별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로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실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과제를 하시면서 그 점도 같이 이제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첫 세션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공 5과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번에 얘기해드렸는데, 파이썬이 사실 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파이썬 한 과목짜리를 일주일 만에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진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번 주도 역시 파이썬 얘기를 계속 진행하니까요. 이번 주에 만약에 좀 저번 주 내용들이 부족했다 싶으면 복습도 많이 하시고 진행하셔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저번 주 과제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틱택토 혹시, 그러니까 로직은 제가 깃허브에 올렸는데 혹시 그거 안 보고도 로직을 생각하셨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깃허브 안 보고, 코드 안 보고, 주석되어 있는 거 안 보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런 이제 구성도를 그리는 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야? 너무 안 보여서. 너 안 보여? 안 보였어. 너가 안 보였어. 내가 안 보여? 나안 보여,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모든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들, 그 사이트 같은 것도 결국에는 어떤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현재 내 책가방에 있는 과목, 담아진 과목들을 띄워준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청 버튼을 눌렀을 때 대기를 하고 신청이 된다. 이렇게 로직이 되어 있잖아요. 웹 프로그래밍도 결국에는 어떤 로직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로직들을 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제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혹시 올린 거 다 보셨죠? 깃허브에 올라간 거. 결국에는 틱택토도 숫자별로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받은 것과 랜덤으로 갖고 온 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숫자가 같거나, 숫자가 같고 위치가 같거나, 아니면 숫자가 같은데 위치가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는 칸에 대해서 그 칸이 세 줄을 이루었을 때 그때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결국에는 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을 받겠죠. 근데 사실 입력받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틱택토 예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ABC로 하고 1, 2, 3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마치 엑셀처럼 받아오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웠죠. 특히나 이제 이거를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이 출력을 사실은 한 줄씩 출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제가 어떤 얘기냐면, 이미 제가 깃허브 보셨으면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2차원 리스트 모르시는 분? 2차원 리스트 다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2차원 리스트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 리스트 이쪽에 있는 거 하나가, 여기 있는 거 하나가 결국에는 2차원 리스트에 그 안에 있는 리스트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거잖아요. 한 리스트 안에 3가지의 리스트가 또 들어가져 있는데, 이 리스트 하나당 2줄 하나씩을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따가 다 짜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한 번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원소들 돌아가면서 여기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여기 ABC는 어떻게 출력을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 올라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리스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리스트를 이제 그 선언을 해서 제가 첫 번째 리스트를 돌고 있을 때는 A를 출력하게 했고, 두 번째 리스트를 출력할 때는 B를 출력하게 했고, 세 번째 리스트를 출력할 때는 C를 출력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판을 그리고 입력을 받는데, 입력을 받을 때도 사실은 A1이나 B2와 같이 이렇게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그 리스트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번에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걸 사용했냐? 인덱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인덱스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기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F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F3 이러면 아예 올바르지 않은 입력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먼저 정해놨던 ABC 안에 없다.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입력에 대한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다.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판단 뭐라 해야 되죠? 판독?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제가 이 줄이 같은지, 아니면 뭐 요줄이 같은지, 아니면 대각선이 같은지 하나씩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1, 2, 3, 4번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반복.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만약에 판독을 했을 때 누가 한 명이 이기면 여기서 이제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코딩을 한번 짜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볼까요? 봅시다. 잠시만요. 아이고. 자, 이제 코딩을 해보는데, 코드가 뭐였지? 여러분들이 그 GitHub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내가 하나 띄워놨는데. 아무런 데다가 열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열었더니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근데 뭐 IDLE도 쓰셔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권장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장고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할 텐데, 장고를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행해야 이제 앞으로 그 파이썬 말고도 다른 파일도 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웹 프로그래밍 하려면 어떤 것도 건드려야 되죠? HTML도 건드려야 되고 CSS도 건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다 한 번에 건드리기 위해서는 IDLE는 이제 파이썬만 건드릴 수 있는 편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건드릴 수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써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다가 그냥 뭐 틱택토라고 할게요. 한국어 ttt.py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놨던 어디 갔냐? 제가 여기다 써놨던 힌트를 제가 들고 와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봅시다. 여기 써놨네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볼 건데, 첫 번째, 앞에 제가 이제 변수들은 다 선언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을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일단 어차피 그러니까 반복이 총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포문이랑 while문,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따로 이제 설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while로 해볼게요. while true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아시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써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while문을 돌리면서 맨 처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판을 출력하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좀 어려웠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제가 여기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출력할 때 출력이 제가 살짝 그려놓을게요. 여기다가 A, B, C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칸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어떤 거 출력해야 돼요? 이거 출력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냥 프린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1, 2, 3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나중에 그냥 맞추면 되니까 칸은 나중에 이거 출력하면서 맞추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고 이따가 이제 반복을 돌려보면서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이제 여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일단 A, B, C가 각 줄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위에 알파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알파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같이 돌아가면서 얘도 같이 반복되면서 출력되게.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총 두 가지 리스트를 한 번에 출력해야 되죠. 어떤 거? 여기는 알파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판이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파이썬의 포문에서는 in을 쓰면은 리스트를 써서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or i in 알파라고 일단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파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와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i에는 a, b, c가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두 개 다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쓰냐면 레인지를 이용해서 써요. 레인지 혹시 다들 아시죠? 혹시 레인지 모르겠다. 없으시죠? 레인지라는 걸 쓸 건데 일단 레인지 써볼게요. 레인지 3 하나만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원래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끝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썼으면 시작하는 거는 0이죠. 0부터 시작해서 3-1까지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0부터 시작하는 걸 많이 해요. 왜냐?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0부터 시작을 했었죠. 첫 번째 원소에도 0번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실 때도 0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1부터 세시는 게 아니라 0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항상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뭘로 의미해요? 그러면 레인지 3이라는 거는 뭐 1이래 미쳤나봐. 0, 1, 2죠. 요게 실제로 레인지 3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i가 0, 1, 2 들어가면서 총 3번 반복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뭐 했어요? 이 한 줄에 대한 요거를 포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총 어떻게 되냐면 얘를 또 3번 출력해야 되죠. 맞죠? 그럼 얘도 또 포문 돌려야겠네요. 그래서 이중 포문을 쓸 거예요. 다시 j in 사실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안 쓰는 방법 먼저 써볼게요. 제가 안 쓰는 방법은 판 i예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셨다? 이해 못하셨다 혹시? 이렇게 쓰는 게 뭔지 아직 모르시죠? 어떤 거냐면 지금 판은 2차원 리스트죠. 판은 2차원 리스트인데 거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 0, 판 1, 판 2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판 0이 뭐예요? 요거죠. 이 세 개. 이 리스트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사실 이게 더 파이썬을 쓸 때는 좀 더 파이서닉하다고 해요, 다들. 왜냐하면 파이썬이 좀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언어들은 대부분 다 레인지 이런 거를 쓰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거를 쓰면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래서 저희는 요거보다는 다시 또 레인지를 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쓰면서 계속 얘기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왜 하겠냐면 제가 총 3개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짝대기는 2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반복을 했으면 칸 하나와 짝대기를 3번 반복했으면 어떻게 나와요? 칸, 짝대기, 칸, 짝대기, 짝대기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요거를 출력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출력을 해요. 프린트 이거 혹시 아세요? 포맷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포맷 아시나요? 포맷을 쓰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값들을. 그래서 포맷해서 판 i j를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짝대기도 출력해야 되죠. 짝대기도 출력하려면 프린트 짝대기를 쓰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문제점. 프린트 함수의 경우에는 엔터키가 들어가잖아요. 개행이 된단 말이에요. 개행. 그래서 개행을 없애주는 게 프린트 한 다음에 컴마를 찍고 end는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저희가 원래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 한 다음에 개행이 되는데 개행을 없애주려면 저렇게 쓰면 개행이 없어져요. 왜? 원래 기본적으로 프린트문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A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없애고 싶어요. 저희는 이게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행을 만들면 안 되니까 짝대기 되기 전에 개행이 되지 않도록 끝나는 지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끝나는 지점에 엔터키가 쳐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는 지점을 없애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시면 끝나는 지점 없게 쭉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이고야. end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걸 쓰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줄의 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J가 2가 아니면 마지막이 아닌 거죠. J가 2여야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을 걸어줘가지고 J가 2가 아니면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어떤 거 됐어요? 지금 여기는 됐는데 아직 여기 안 됐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써야겠죠? 앞에다가 여기다 써야겠네요. 프린트 이거 첫 번째 거 지울게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알파라는 거를 집어 넣어줘서 ABC를 출력해 주겠죠. 알파 I 되셨나요? 잠깐만요. 네, 위에다 해야겠죠? 혹시 이거 이해되시는 분? 여기가 아니라 이해 안 되셨나요? 네, 죄송해요. 여기죠? 다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3번씩 출력해야 되는데 얘는 한 줄에 한 번만 출력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행할 때 한 번씩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안 넣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안 됐다. 질문 없으시죠?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총 3번 출력이 되겠네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한번? 실행은 사실 제가 터미널을 켰는데 터미널이 어디 있냐? 안되겠다. 터미널 켜서 죄송해요. 이거 미리 설정해놨어야 되는데 7 그리고 잠깐만. 여기 없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안 되네요. 봅시다. 저장 안 했구나. 저장 안 했구나. 와, Y2를 이제 안 해놨으니까 계속 출력이 되는 거겠죠. 정신 사납네요. 이렇게 돼서 출력하면 근데 약간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왜냐? 여기는 지금 AND를 안 했잖아요. 그럼 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를 출력하고 개행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이 된 다음에 B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출력하는 거 보기 위해서 브레이크 먼저 해놓을게요. 브레이크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D 이렇게 합시다. 됐죠? 출력해볼게요. 한번 다시 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행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반복을 될 때마다 개행이 한 번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다시 한 번 더. 그럼 얘는 한 줄 출력하고 끝날 때 개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됐네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굳이 이제 여기다 밑줄을 넣고 싶으면 밑줄을 넣을 수도 있죠.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끝날 때마다 그냥 프린트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이것도 개행을 하고 해야죠. 근데 개행할 때 만약에 프린트문 안에서 개행하고 싶으면 요거를 쓰면 된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마 윈도우에서는 1을 쓴 다음에 n을 쓰면은 요거 이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개행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칸 수가 이제 맞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칸을 맞춰볼게요. 한번 어떻게 맞추느냐? 아마도 제가 요게 4칸을 띄우고 다시 합시다. 4칸을 띄우고 3칸 띄우고 3칸 띄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 칸씩 띄워주고 그리고 여기 2칸 띄워줍니다. 한 칸, 2칸 이렇게 띄워주면 아마 맞추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림 그리는 거니까요. 굳이 뭐 안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저장 아니네. 저장을 하면 되겠죠. D를 없애고 하면은 뭐 얼추 맞을 거예요. 그러면 네, 얼추 안 맞네요. 얼추 안 맞네요. 3개 있어요. 하나만 뺄게요. 진짜 짜증나. 네? 됐네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맞추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봐봐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연습용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판이 꽉 차져 있으면, 동그라미로 꽉 차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차져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판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거 좀 어렵고, 그리고 입력받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입력받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다시 한번 더 질문 없으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일단, 판을 출력하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게, 네, 잘못 썼다. 요거를 제가 주석에 맞게 좀 써볼게요. 판을 계속하고, 첫 번째로 판을 출력하는 게, 여기 있겠죠? 두 번째, 입력 받아야겠죠? 입력을. 입력 받을 때 지금 어떤 형태로 받았어요?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받았죠. 일단 먼저 입력을 받을게요. 어떻게 받냐? 그냥 input 쓰면 이게 키워드여가지고 그냥 imp라고 할게요. 그냥 imp라고 하고 input 한 다음에 저는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든 문자가 입력 받겠죠. 근데 문자는 여러분 문자열은 리스트죠. 그러면 한 글자씩 따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첫 번째 글자 뽑아내서 확인하고 두 번째 글자 뽑아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글자 뽑아내는데 첫 번째 글자는 알파벳이죠. A, B 아니면 C를 입력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저기다 집어 넣을 때 실제로는 A, B, C를 다시 숫자로 바꿔서 1, 2, 3으로 바꿔놓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가 이제 행이죠. 행을 하나 만들어서 행에 만약에 A면 1이 들어가고 B면 2가 들어가고 C면 3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앞에 알파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리스트에서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덱스가 뭐냐면 일단 먼저 써볼게요. alpha.index 라는 걸 쓰면은 제가 여기다가 input에 0을 넣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알파라는 리스트에 어디에 있는지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index라는 함수는 제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이 알파라는 리스트 안에 어디에 있는지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B1을 썼으면 B2를 썼으면 첫 번째 글자가 B죠. 첫 번째 글자가 B인데 여기 알파에는 B가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2를 반환해주는 게 아니라 인덱스죠.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B는 1을 반환해요. 1.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요거를 실행해보고 저 이거 해봤죠? 강의 때 한번 보셨죠? 이걸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아유 계산하자면요. 만약에 안 되면 저기다가 이제 경고를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잘못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요거는 보셨나요? continue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뭐였죠? continue라는 게 뭔지 안다. 손. 혹시 뭐예요? 그렇죠. 반복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래에 있는 거를 실행을 안 하고 다시 위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여기를 끝으로 다시 또 처음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원래 입력한 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 받으세요 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 롤은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행을 갖고 왔으면 열도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열은 어디에 있어요? 받은 거에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거죠. 그거 한번 갖고 올게요. 콜로 이런 거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int하고 잠시만요. int하고 input의 첫 번째 글자를 한 거죠. 다시 제가 만약에 2를 입력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input의 첫 번째 글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제가 숫자를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숫자를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얘도 그냥 그대로 씁시다. 여기 있는 거. 야 마우스 어디였어? 여기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할게요. 여기 except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만약에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실행되겠죠? 그거는 강의 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숫자를 바꾼다,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실제로는 생각해보세요. 결국엔 얘도 아까처럼 0, 1, 2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1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번에 할게요. 그냥.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왜 1을 빼냐? 원래는 A3이라고 했으면 여기죠. 근데 실제로 리스트에서 갔을 때는 리스트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빼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했으면 결국에는 됐죠.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사용자가 입력받은 거를 갖고 온 거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장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확인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여기 이게 0, 1, 2, 3이 아니라 4를 입력할 수도 있고 5를 입력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미리 저장하기 전에 콜럼이 다시 조건문을 쓰는 거죠. 콜럼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콜럼이 2보다 크면 그러면 저희가 원래 받는 숫자가 아닌 거죠. 어머나. 안 깨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거니까 얘도 결국엔 컨티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저장하기 전에 될 수 있는 모든 오류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류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어떤 걸 했냐 3-1을 했고요 3-2도 했고요 3-3도 했는데 마지막 하나도 안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는 OX가 맞게 될 거 아니에요. OX, OX, O 이렇게. 근데 실제로 X의 턴인데 자기 걸 다시 한 번 더 입력했어요. B3이라고 다시 입력했으면 원래 있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잘못된 경우겠네요. 원래 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입력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겠네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걸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빈칸이면 이거 내가 안 썼네. 아이고야. 빈칸이면 요렇게 돼 있었죠. 저거면 빈칸이고 저게 아니면 차지되어 있는 칸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원래도 바꿀게요. 그러면 아까 저 해놓을 걸 잠깐. 요게 다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입력받은 로랑 콜럼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는데 빈칸이 아니면 그러면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해 안 됐다. 저거 로우 컬럼 어떻게 넣었어요? 이게 지금 2차원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로우가 열이죠. 근데 열을 이미 저희가 그 2차원 그 리스트를 통해서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열이 결국에는 요거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하나가 그 안에 있는 리스트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하나씩 꺼내와서 거기에서 컬럼 번째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빈칸이 아니면 결국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컨티뉴겠네요. 원래는 좀 약간 자세하게 여기에는 이미 누가 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희는 3번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어요. 잘못되었는지 다 확인해가면서 결국에는 모든까지는 아닌데 예외 처리를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실제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로 콜럼에다가 이제 자기가 만약에 내가 5였으면 5를 이제 집어넣는 거고 X였으면 X를 집어넣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미리 턴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턴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놔서 턴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순서가 끝나면 턴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 컨티뉴를 안 했어요. 컨티뉴를 안 했으면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X의 턴에서 이걸 잘못 썼어요. 근데 만약에 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잘못 쓴 상태에서 자기의 턴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얘가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전에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을 차지한 이후에 제가 여기다가 차례를 바꾼다고 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은 자기의 턴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혹시 이 말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그럼 계속 갈게요. 그럼 여기다가 턴을 넣고 그리고 이 턴이 결국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게임의 입력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이걸 먼저 할게요. 차례를 바꾸는 거 먼저 할게요. 턴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차례를 바꾸는데 만약에 턴이 오면은 그럼 이제 턴을 X로 바꾸면 되겠죠. 턴을 X로. 그리고 아니면 결국에는 오라는 거니까 턴을 뭘로 바꾸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차례를 바꾸는 거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승리 조건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승리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판에서 결국에는 승리 조건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대각선이 될 수도 있죠. 총 8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미리 써놓은 걸 그냥 쓸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 코드도 이번에 세션 끝나고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그래서 승리 조건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가 이게 지금 너무 맞죠? 오케이. 됐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요거는 지금 뭘까요? 그쵸? 대각선이죠. 여기죠. 지금 이거 인덱스 잘 보셔야 돼요. 인덱스 플러스 1을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면 저건 대각선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사실은 이 같다는 게 빈칸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빈칸이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조건을 냈어요. 이게 빈칸이 아닐 때만 이기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결국엔 이게 모두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결국에 모든 게 다 걸리죠. 그래서 빈칸이 아닐 때만 이긴 거죠. 그래서 빈칸인 것만 체크를 한 건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했냐면 요거랑 이거 딴 숟가락 요거랑 요게 다 여기 겹치죠. 근데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할게요. 알겠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여기에 겹쳐서 두 번째 거는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는 여기에 겹치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건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요거, 이거, 요거 중에 하나가 빈칸일 때, 아니면 요거, 이거, 요거 중에 하나가 빈칸일 때 이렇게 다 해도 되지만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엔 이게 조건을 확인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요건 뭐예요? 현재 턴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자기가 입력했으니까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기는 그 턴이 실제 이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저렇게 했으면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사실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틱택토를 하면 대부분 무승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목은 조금 이제 생각할 게 많은데 틱토는 사실 9칸이잖아요. 9칸에서는 거의 다 무승부가 떠요. 예를 들어서 뭐 5x 5x x 5x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승부죠. 근데 무승부는 어떻게 카운트할까? 사실은 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안에 꽉 차 있으면 일단 무승부죠. 일단 꽉 차 있으면 무승부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입력만 잘못 안 하면 한 번씩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만 잘못을 안 하면 9번 반복문을 돌면 무승부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반복문 돌 때마다 제가 카운트라는 변수도 만들었어요.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이걸 차례 바꾸기 전에 무승부로 판단하는 거 먼저 합시다. 차례 바꾸기 전에 카운트가 1 증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카운트가 9가 되면은 결국에는 무승부인 거죠. 칸 9개가 다 차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칸 9개가 다 차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이 반복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군가 이겼을 때. 두 번째, 무승부가 되었을 때. 결국엔 게임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경우에서 브레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차례를 바꾸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긴 사람 추락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긴 거는 윈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근데 비긴 거는 제가 미리 빈칸에 저장해놨어요. 그러면 빈칸이면 비긴 거겠네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윈이. 그래서 마지막에 if 윈이 빈칸이면 그러면 프린트 비겼어. 아이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누가 이겼어요? 윈이라고 저장해 놓은 곳에서 이긴 거죠. 이겼어.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그 다음에 윈 이렇게 하면 되죠. 되셨나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로직을 짠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됐냐면요, 4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션 시작하고 40분 지났거든요. 그럼 말하는 것만 30분 됐어요. 그러면 말하면서 치는 것만. 그럼 말하는 것도 빼면은 한 20분 만에 되거든요. 코드는 로직을 줬을 때는 2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그리고 다양한 이제 메소드를 아셨으면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라는 걸 쓴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계속 이제 오류 같은 걸 잡아내는 트라이 캐치를 한다거나 트라이 익세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하면서 이 같은 거를 출력한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복붙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복붙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로직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지금 저희가 강의 안에서 배운 것들은 다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신 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사실 로직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앞으로 이제 코딩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 코드는 제가 이제 아마 세션 끝나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한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세션 AS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어디였어 이거? 어디였지? 됐다. 두 번째는 혹시 조금 이제 혹시 여기서 질문 Q&A
Q&A 만든 거에 다가 지금 퀴즈 만든 거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 네? 아, 이건 안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퀴즈 끝나고 하셨던 것까지는 올리셔도 돼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할 건데, 오늘의 내용은 클래스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따가 CSS도 해야 돼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제가 아까 짠 거 있잖아요. 좀 복잡한 코드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서버를 만든다고 생각해볼게요. 틱택토 서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은 뭐 동원이도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동시에 5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저런 코드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과부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얘를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좀 더 심플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그 개념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Git 때 얘기했던 세탁기를 좀 들고 올게요. 세탁기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탁기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세탁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세탁기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세탁기, 그러니까 세탁기라는 그 제품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세탁기, 예를 들어서 통돌이 세탁기도 있고 그리고 뭐 드럼 세탁기도 있고 뭐 아니면 거품이 나오는 세탁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어주는 기능들이죠. 그러면 이게 1000개, 100개, 똑같은 얘기를 보여야 돼. 1000개, 100개, 10,000개, 1000개 막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커져서 실제로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하나, 아이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했지? 잠시만요. 제가 만약에 이 드럼 세탁기를 한 개당 100줄을 만들어서 써봐요. 100줄. 코드가 100줄이에요. 그럼 100줄. 100줄. 만약에 제가 5가지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500줄. 10개의 브랜드 만든다고 생각하면 1000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비효율적이에요. 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는 그냥 한 번만 써주고 나중에 그냥 그거를 재사용하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맨 먼저 들어가는 개념들이 함수라는 개념들을 먼저 만들게 돼요. 근데 함수는 저희가 강의 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함수 관련된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을 해야 됐었는데 오늘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은 일단은 좀 더 사용성을 좀 높일 수 있죠. 왜냐? 제가 만약에 헹굼이라는 기능을 100줄을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를 쓰든 여기를 쓰든 헹굼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헹굼이라는 100줄을 여기다가도 쓰고 여기다가도 쓰는 게 아니라 헹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한 줄 여기에다가 한 줄 쓰면은 계속 여기에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그냥 지나갈게요. 요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좀 중요한데 근데 사실 함수로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확실한 재사용성을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클래스라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세탁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100개, 10,000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세탁기 공장 한번 만들어볼까? 아예 그냥 세탁기를 그러니까 기내 수거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공장을 실행만 하면은 계속 세탁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세탁기들이. 약간 좀 세탁기만 계속 얘기해서 좀 약간 좀 싼티나긴 하는 것 같은데 세탁기 공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세탁기 공장이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일을 할 텐데요. 공장이 클래스고요. 그 공장에서 나온 세탁기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아이고, 이거 지루하게 안 되네. 공장이 클래스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장이 클래스고요. 그 공장에서 나온 세탁기가 객체예요.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사실 객체 이야기를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붕어빵과 붕어빵틀. 공장, 붕어빵틀. 공장, 붕어빵틀, 클래스. 기능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붕어빵틀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나오는 붕어빵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파이썬 코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예 빈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자. 이번에는 새로운 코드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 아이고야. 그냥 이거는 클래스.py 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공장은 어떻게 선언하느냐? 함수는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썼죠. 뭐 hello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은 hello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가로를 친 다음 만들었죠. 공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원래는 공장이라는 거를 안 쓰고 워셔라고 할까요? 그냥 세탁기 계속 쓸게요. 그냥 워셔라고 쓰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셔 팩토리라고 쓸게요. 그냥. 워셔 팩토리라고 쓸게요. 그냥. 색깔이 달라졌죠? 아까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함수를 만들 때랑은 색깔이 다르죠? 함수랑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는 함수랑 달라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장을 일단은 먼저 공장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 기능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만요. 맞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로 만들어볼까? 만약에 뭐 헹굼을 만들어볼게요. 헹굼. 그러니까 제가 공장 안에다가 이 기능들을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헹굼이라는 기능을 넣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라는 걸 넣어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함수랑 똑같이 매개 변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자, 클래스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셀프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세탁기 여러 개 만들어내요. 근데 나중에 공장에서 헹굼이라는 걸 할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세탁기에서 진행되는지 모르죠. 그거를 나타내주는 게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세탁기를 어떤 세탁기에서 진행할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게 셀프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이 함수를 만드는 거는 일반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뭐 프린트 할까요? 한번 프린트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뭐 몇 분 동안 돌릴까요? 내가 만약에 타임이라는 걸 받아왔으니까 타임분 동안 돌려본다고 합시다. 분 동안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일단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고, 근데 얘를 그냥 실행을 하면은 봅시다. 그냥 실행한다고 하면은 파이썬 3.7 클래스 파이썬 네,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실행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공장을 만든 거지 실제로 돌아가는 세탁기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세탁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도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함수가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되는 그 함수 이름을 써야 되죠. 얘는 좀 이상하긴 해요. 통돌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볼까요? 통돌이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뭐 이제 이 공장에서 나와야 되죠. 어떻게 쓰느냐? 공장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가로를 써요. 이러면 공장에서 세탁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통돌이라는 세탁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세탁기를 한번 워시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되냐? 통돌이의 워시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할 때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워시라는 함수를 써요. 그런데 워시라는 함수는 두 가지의 매개 변수를 받았잖아요. 셀프라는 것과 그리고 타임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돌아갈 때는 하나만 받아요. 자, 이걸 써볼까요? 아까 뭐 뜨던데? 아닌가? 왜 하나만 받느냐? 첫 번째 셀프는 아까 셀프가 뭐라고 했죠? 그 공장에서 기능을 실행했을 때 어떤 세탁기인지 몰라가지고 셀프라는 걸 받았잖아요. 이미 통돌이라는 거를 이미 써놨네? 그러면 이게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함수가 두 가지 매개분수가 쓰이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하나만 쓰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한번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 당연히 통돌이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돌립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썼나요? 포맷을 안 썼다. 포맷을 한 다음에 이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틱택토 할 때처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은 당연히 10분 동안 돌아간다고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저희는 통돌이 세탁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통돌이의 세탁기의 뭐라 해야 되지? 그 속성을 한번 넣어볼게요. 속성. 통돌이 세탁기는 가로로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 쓰지? 그냥 통돌이라고 쓸게요. 제가 통돌이 세탁기를 만들 때 얘는 통돌이야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만들 때부터 여기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 똑같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def를 쓴 다음에 언더바 하면 뭐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init이라는 걸 쓸 거예요. 언더바 init 언더바 요거는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쓰면 맨 처음에 세탁기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냐? 제가 만약에 당연히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맨 처음엔 셀프를 써줘야겠죠? 이게 어떤 세탁기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타입이라고 만들었고, 제가 앞으로 이 init이라는 거는 세탁기를 맨 처음에 공장에서 꺼내올 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init이라는 함수는 세탁기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세탁기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통돌이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통돌이라는 거는 init에서 두 번째 매개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볼테지?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 뭐라 그러죠? 전력 사용량? 이런 거 한번 저장해 볼게요, 한번. 그래서, 통돌이라는 거의 전력 사용량은 100 정도 돼. 라고 저장하면, 요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렇게 되면은, 받아오기만 하지, 실제로 이 통돌이라는 객체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통돌이라는 객체에다가 타입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거는 내가 원래 갖고 왔던 타입이라는 거야 라고 써요. 자,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쓰는 타입은 객체에서 들어가는 변수예요. 두 번째로 쓰인 그냥 타입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타입이에요. 함수를 만들 때 제가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add라는 함수를 만들면 a라는 거와 b를 받아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이 A랑 B라는 변수를 쓰려면 A라고 쓰게 되죠. 그냥 A라고 쓰게 되죠. 다른 거 붙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타입이라는 변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냥 타입을 쓰는 거고요. 앞에다가 셀프를 붙여줬다 라고 하면은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안 됐다 혹시? 타입이 이미 존재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T라고 할게요. 타입이 원래 아마 자료용에서 쓰이는 거여서 마치 int나 다른 함수 이름들처럼 원래 쓰여지면 안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T라고 쓸게요. 그냥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얘가 타입이다. 그리고 볼테지라는 거 더 집어넣을 거예요. 셀프라는 객체 안에다가 볼테지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요거는 실제로 여기에서 받아온 볼테지를 갖고 오려면 그냥 볼테지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중요해요. 지금 셀프라고 찍은 거는 객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저희가 그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가져오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객체가 아까 그 클래스가 공장이고 객체가 세탁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내지는 하나의 뭐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공장이고 실제로 찍혀오는 요게 객체인 거예요. 통돌이가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진짜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게가 정리가 되었으면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세탁기가 돌아갈 때 어떤 세탁기인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통돌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라고 이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주냐? 아까와 똑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갖고 올 때는 셀프를 안 찍고 온 거는 매개 변수에서 갖고 오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셀프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갖고 오려면 똑같이 셀프라고 하고 t를 얘기를 해야지 실제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잘못 쓰여진 거예요. 제가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갖고 오기 위해서 셀프라고 써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혹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아예 변수가 없다고 뜰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그쵸. 이게 아니라 요거를 지워야겠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마 파이썬이 여기네요. 뜨네요. 지금 t가 없다고 떴어. 객체 안에 있는 걸 갖고 오려면 셀프를 항상 써줘야 돼요. 조금 오버를 할 것 같아요. 네, 괜찮겠죠?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럼 다른 한번 세탁기 만들어 볼게요. 다른 세탁기는 어떤 거냐면 드럼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개무졌다. 드럼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드럼은 똑같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서 들어갈 때 그거의 타입은 드럼이라고 하고 얘는 좀 더 뭐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합시다. 200이라는 걸 쓴다고 해요. 얘도 돌려볼 거예요. 한번. 드럼이라는 걸 돌려보면은 얘는 30분 동안 돌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예상이 되나요?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드럼이란 일단 먼저 13번째 줄에 있는 이 공장에서 나온 드럼이라는 세탁기는 그 객체 안에 있는 t라는 변수에 드럼을 집어넣고 객체 안에 있는 볼테이지라는 변수 안에 2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에서 실제로 이 헹굼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요거는 이게 아니라 셀프를 써서 객체 안에 있는 이 드럼이라는 값을 들고 와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30분 동안 돌아갔다는 거를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갖고 와주는 거죠. 잠시만요. 저장해보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통돌이라는 변수는 통돌이 세탁기고요. 두 번째 드럼이라는 변수는 드럼이라는 세탁기죠.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공장에서 나와도 제가 세팅을 다르게 하면 다르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여기가 첫 번째 고비예요. 여기가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모르겠다. 질문 없으신가요? 다 이해되셨나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네네. 그 셀프점 그거 형태는 이닛 함수 내에서 쓰는 거예요? 밖에서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썼죠. self.t라고. 만약에 사실은 이거를 원래 안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한번. 제가 볼테이지라는 것도 만들면서 그러니까 돌리면서 한번 증가를 해볼게요. 한번 증가를. 그러면은 볼테이지라는 걸 증가할 건데 그 객체 안에 있는 볼테이지라는 변수를 증가시켜야 되죠. 셀프.점 볼테이지에다가 10만큼 증가시킬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함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체크 볼테이지라는 거를. 그런데 얘만 받아오게 할게요. 셀프만 쓰면은 함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함수를 만들 때 이 셀프는 어떤 거 보시면 돼요? 그냥 항상 그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어낼 때 첫 번째는 셀프라는 걸 쓰는 건데 이 셀프라는 거는 실제 이 객체를 갖고 오는 거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매개로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함수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return self 볼테이지를 써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객체 안에 있는 볼테이지 변수 값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지금 드럼을 3번 돌려볼게요. 한번 3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드럼에 미쳤나봐. 3번을 이거는 3번 만들어내는 거죠. 3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드럼에 체크 볼테이지라는 걸 써서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그냥 숫자만 나오죠.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나요? 지금 리턴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여기까지 쓰시고 제가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쓰시고 네. 혹시 질문 여기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번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3번 돌아갔죠. 3번 돌아갔죠. 그리고 아까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셀프 점 볼테이지가 10씩 증가했잖아요. 원래는 200을 설정해놨는데 3번 올렸으니까 230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통돌이의 체크 볼테이지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 100이 그대로 오죠. 이 셀프 점 안에 있는 변수들은 각자 따로따로 놀아요. 자기 변수 만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통돌이를 시키면 여긴 증가가 당연히 안 되겠죠. 통돌이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안 되고 그냥 110이 되겠죠. 한 번 실행했으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사실 셀프를 안 쓰고 객체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클래스 바로 아래다가 이 기계의 이름은 세탁기라고 할게요. 그냥 세탁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머신 네임은 모든 공장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탁기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제가 이 세탁기 대신에 여기서 꺼내 오려면 여기도 역시 이 객체 안에 있는 세탁기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거겠죠.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설정할 때는 함수에서는 셀프를 써야 되고요. 함수 밖에서는 그냥 클래스를 쓸 때는 셀프를 안 쓰고 변수 이름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객체 안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맨 처음에 공장에서 세탁기가 나올 때 집어넣는 값으로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클래스에서 전체적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변수는 셀프를 안 찍고 그냥 변수 이름을 써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만들어낼 때는 셀프를 쓰는 거고요. 함수 밖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때는 셀프를 안 찍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클래스 간단한 기초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을 하신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만 한 과목이에요. 사실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걸 진짜 간단하게 그냥 다 쳐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질문? 네?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요? 혹시 운전 계속 가시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장고에서 이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객체 안에 있는 거를 함수에서 쓸 때는 셀프 점을 쓴다.
그런데 함수 밖에서 클래스에서 정의를 할 때는 셀프를 안 쓴다. 객체마다 셀프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들은 다르게 설정이 된다.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문제. 자, 코드 비슷하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또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네. 잠깐 한 1분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운영진 분이 계속 보실 거예요. 쓰레기도 올릴까 그냥? 제가 이거 방금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레기도 올릴게요. 잠시만요. 어디였지? 슬랙? 그래? 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 레퍼런스에다 올릴게요. 아까 그냥 막 질문해도 되는데 왜 듣다가 네, 코드 슬랙에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슬랙에 있어요. 슬랙에 코드 슬랙에 있어요. 레퍼런스 채널에 있어요 지금. 레퍼런스 올라갔습니다. 왜 자꾸 이게 안 되지? 좀 쉬는 시간. 이거는 간단할래야 간단할 수밖에 없어. 깃발이 나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또 없으신가요? 일단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 함수들을 메소드라고도 불러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메소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메소드들은 공장에서 기계들의 기능을 미리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셀프는 공장 안에서 만들어진 그 세탁기 하나하나를 셀프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짝대기 언더바 이니시라는 게 결국에 생성자라고도 불려요. 이 생성자라는 거는 공장에서 기계를 뽑아오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요건데 요거는 제가 강의로 넘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프로그래머즈에 있는 파이썬 강의를 몇 가지 더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객체와 관련된 내용들, 클래스와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그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 이제 질문 다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볼게요. 일단.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5분 동안 쉬는 시간. 그러면 잠시 좀 어려운 내용을 했으니까 55분까지. 5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